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4장 이상심리학 신경발달 장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상적 특징과 하위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신경발달 장애 중에 첫 번째로 지적장애, 지적발달 장애에 대해서 DSM-5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의 단서와 지적장애의 심각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임상적 특징으로 DSM-5에서의 지적발달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즉 지적발달장애는 발달기 중 발병하는 장애로 개념적, 사회적 및 실질적 영역에서 지적 및 적응적 기능 결여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에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임상적 평가 및 개인화,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확인된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적 학습,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 전반적 적응 능력의 결함이 있을 때. B. 개인의 자립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한 발달 및 사회문화적 기준상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적응적인 기능의 결함 또는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음 일상 영역에서의 기능성이 제한될 경우, 즉 가정, 학교, 직장 및 공동체 상황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이 제한될 경우입니다. C. 지적 및 적응적 결여가 발달기 동안에 발생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DSM-5 지적발달장애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의 단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단의 단서로는 지적장애는 다수의 원인을 가진 비동질적 상태입니다. 사회적 판단, 위험평가, 행동, 정서 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자기관리 또는 학교 및 직업 환경에서의 동기 등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의 결여가 쉽게 분열성 및 폭력성 행동에 경향을 띠게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순진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조종당하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에게 잘 속는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이러한 잘 속는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지적 결여가 타인에 의한 착취 및 피해 상황, 사기, 의도치 않은 범죄 관여, 잘못된 자백 및 신체적,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련 특성은 애킨스 사건은 1996년 은행 강도로 살인을 저지른 애킨스라는 이름의 정신지체자가 해당 이유로 사형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건을 애킨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그런 애킨스 사건과 같이 사형 선고와 관련된 공판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동반되는 정신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자살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살을 생각하며 자살 시도를 하고 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과정에서 자살성 사고의 선별은 필수적입니다. 위험에 대한 인지력 부족 때문에 사고성 부상률 또한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적장애의 유병률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적장애의 일반 모집단에서의 유병률은
약 1% 정도이며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도의 지적장애 유병률은 약 1000명 중 6명꼴입니다. 지적장애 발병은 발달기에 시작됩니다. 발병 시의 연령 및 특성은 병인과 뇌부전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운동, 언어 및 사회적 발달 지표의 지연이 생후 첫 2년 동안 감지될 수 있으나 경도의 경우 학업 습득력에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학령기 전에는 알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단 기준이 이력 혹은 현재의 양상에 의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증상 양상이 지적장애에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5세 이하의 기능 결여를 보이는 일부 아동의 경우 전반적 발달 지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유전적 증후군과 관련될 경우에 특징적인 신체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의 경우와 같은 경우죠. 일부 증후군은 특정 유전 질환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행동적 표현형을 보이기도 합니다. 후천형의 경우에는 증상의 시작은 발달기에 뇌수막염, 뇌염 및 머리의 외상과 같은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외상성 뇌 손상과 같이 이전에 이미 습득된 인지능력 상실의 결과 발생할 경우에 지적장애와 신경인지장애 진단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보통 진척성이 아니지만 일부 유전질환에서는 악화 이후에 안정화의 시기를 거칠 수 있으며 또 다른 질환에서는 점진적인 지적 기능의 악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 아동기 이후 해당 장애는 보통 일생에 걸쳐 나타나나 그 심각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양상은 그 원인이 되는 의료적 혹은 유전적 상태 및 동반되는 증상으로 예를 들면 청각 및 시각장애, 간질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지속적인 개입은 아동 및 성인기에 걸쳐 적응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이것은 현저한 지적 기능성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지어 지적장애 진단이 적절하지 않은 수준까지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와 어린 아동을 평가할 경우 적절한 개입이 제공된 이후까지 지적장애 진단을 미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과 성인에 대해서는 보조 및 도움의 제공 정도가 일상생활의 완전한 참여와 적응 기능의 개선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평가는 적응적 기술의 개선이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따른 것, 예를 들면 지적장애 진단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경우에 인지 혹은 해당 개선이 보조 및 지속적인 개입에 따른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 및 문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전 및 생리적 요인으로는 산전의 병인에는 유전적 증후군, 예를 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에서 염색체 배열 이상 혹은 쌍수의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 또는 선천적 대사 이상, 뇌기형, 엄마의 질병 및 환경적 영향, 이 환경적 영향으로는요, 알코올, 기타 약물, 독성, 기형 발생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 전후 원인에는 다양한 출산 및
분만 시의 사건에 의한 신생아의 뇌병증이 포함됩니다. 또 출산 후의 원인에는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외상성 뇌손상, 감염, 탈수초성 질환, 발작성 질환, 영아성 경련 등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사회적 박탈, 독성 대사증후군 및 중독, 예를 들면 납이나 순회 등의 중독 등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모든 인종과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문화적 민감성과 지식 수준의 평가가 필요하며 해당인의 인종, 문화 및 언어적 배경, 경험 이력, 해당인의 공동체 및 문화적 배경 내에서의 적응적 기능성 수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별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진단기준 A, B 및 C를 충족할 때는 항상 내려져야 합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특정 유전 및 의료적 상태로 추측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적장애와 관련된 유전 증후군은 지적장애와 동반되는 진단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가 있는데요. 지적장애는 신경발달성 장애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지기능성 상실로 특정 지어지는 신경인지장애와는 구분됩니다.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지적장애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적장애와 신경인지장애 진단이 함께 내려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장애 및 특정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신경발달장애는 의사소통 및 학습 영역에 특정적이며 지적 영역 및 적응적 행동에는 결핍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사소통장애 및 특정 학습장애는 지적장애와의 동반 이완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적장애와 의사소통장애 혹은 특정 학습장애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쪽 진단이 함께 내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요. 지적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지적능력의 평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내재적인 사회소통 및 행동력의 결핍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검사 과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지적 기능성의 적절한 평가는 필수적이며 전 발달 단계에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특히 초기 아동기의 IQ 점수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반 이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에서는 동반 이완으로서 정신, 신경발달, 의료적 및 신체적 상태가 흔하게 나타나며 일부 증상의 발생률은 해당 군에서 모집단 대비 3~4배 높게 나타납니다. 지적장애의 존재 때문에 동반되는 증상의 과정 및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운동, 감각 및 기타 장애를 포함한 관련 질환 때문에 평가 절차가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마름, 기분조절 장애, 폭력성, 섭식 문제 및 수면 문제와 같은 증상을 알아내고 다양한 공동체적 환경에서의 적용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인의 상태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들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정신 및 신경발달 장애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울 및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자해 행동이 포함되고 또는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을 때고요. 충동조절장애 및 주요 신경인지장애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지적장애의 심각도의 전 수준에 걸쳐 나타납니다. 자해 행동은 즉각적인 진단적 주의를 요하며 별도로 상동증적 운동장애 진단을 요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특히 중증일수록 타인을 해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성과 분열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으로는요, A 세 가지 기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가로질러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지속적인 장애가 현재 혹은 병력상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가령 비정상적 사회적 접근법과 정상적으로 오가는 대화의 실패부터 관심, 정서, 감정의 공유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혹은 반응의 실패에 이르는 사회적 정서적 상호관계의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부터 눈맞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비정상성 혹은 제스처에 대한 이해 및 이용의 결여,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완전한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이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면에서의 장애들이 나타날 때이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행동 조절의 어려움부터 상상적 놀이의 공유 혹은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또래 친구에 대한 관심 결여에 이르는 여러 관계의 개발 유지, 이해면에서의 장애가 있습니다. B를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이 현재 혹은 병력상 적어도 두 가지에 의해 표현되는 제한적 반복적 행동, 관심, 활동 패턴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틀에 박힌 혹은 반복적인 운동신경 작동, 사물의 이용, 말하기가 있을 때이고요. 두 번째로, 단조로운 고집, 일과에 대한 비유연한 집착, 언어 혹은 비언어적 행동에 의식화된 패턴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강도나 초점 면에서 비정상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 예를 들면 특이한 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몰입,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반복적인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네 번째로, 감각적 입력에 대한 활동성 과잉 혹은 활동성 저하,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비정상적 관심, 예를 들면 고통이나 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질감에 대한 부정적 반응, 사물에 대한 과다한 냄새 맡기나 만지기, 빛이나 운동에 대한 시각적 흥미가 나타날 때입니다. C. 초기 발달기에 증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D. 여러 증상은 사회, 작업, 기타 중요한 현재 기능 영역들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네,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애들은 지적장애 또는 지적발달장애나 전신발달지체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장애의 동반 이완 진단을 내리려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반 발달 수준에 대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정리해 볼 때 언어 손상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언어적 기능을 평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언어 손상의 수반에 대한 특정 기술의 예들에는 지적인 말을 못하고 단일 단어만 말하기 혹은 문구 말하기가 있습니다. 언어 손상을 수반하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 수준은 전체 문장으로 말하기 혹은 유창한 말하기로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 언어가 표현 언어보다 늦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및 표현 언어 기술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알려진 유전장애, 의학적 장애, 환경에 노출된 장애 등이 있을 때 이미 알려진 의학 및 유전질환 혹은 환경 요인과 관련된 지정어를 이용해야 하고요. 추가적인 신경발달, 정신 혹은 행동 질환도 언급해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진단적 특징과 진단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단적 특징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적 특징은 상호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성이 손상되고 제한적, 반복적 패턴의 행동, 관심, 활동입니다. 이런 증상은 초기 아동기부터 나타나며 일상의 기능을 제한하고 혹은 손상시킵니다. 기능적 손상이 명백해지는 단계는 개인이나 그의 환경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핵심적 진단적 특징은 발달 시기에 명확해지지만 중재, 보상, 현재의 지원은 적어도 몇몇 상황에서 어려움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장애의 표명 역시 자폐 상태의 중증도, 발달 수준,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기존의 초기 유아기 자폐, 아동기 자폐, 캐너의 자폐, 고기능 자폐, 비전형적 자폐, 특정되지 않은 만연한 발달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로 불리던 장애들을 포괄합니다. 기준에 의해 특정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손상은 만연되어 있고 유지됩니다. 여러 진단은 임상의의 관찰, 주 양육자의 병력을 포함해 다양한 정보 출처를 토대로 삼고 가능하면 자기 보고를 할 때 가장 타당성 있고 신뢰할 만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면에서 언어, 비언어적 장애는 개인의 연령, 지능, 언어 능력은 물론 치료 기록, 현재 지원과 같은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표명됩니다. 많은 사람이 언어 지체를 통한 완전한 말하기 결여부터 말에 대한 이해력 부족, 반향 언어 또는 부자연스럽고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인 언어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식적 언어 기술이 손상되지 않을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상호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이용이 손상됩니다. 사회 정서적 상호작용의 장애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의 감소 혹은 결여와 함께 감정 공유를 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는 자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존재하는 언어는 일방적이고 사회적 상호성이 결여되며 발언, 감정 공유, 대화보다는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나 언어지체가 있는 성인의 경우에 사회 정서적 상호성 결핍은 복잡한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데 어려워하는 면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몇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대화 전략을 발달시켜온 성인은 여전히 새로운 혹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적 직관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산함에 따른 불안과 노력을 하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장애는 눈맞춤의 결여 및 감소, 비전형성, 제스처, 표정, 신체 방향성, 말의 억양의 특이함으로 나타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특징은 가리키기, 보여주기, 타인과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물건 가져오기의 결여, 혹은 누군가가 가리키는 방향 혹은 눈의 응시를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표현되는 손상된 시선 공유입니다. 몇 가지 기능적 제스처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동 반경은 타인의 행동 반경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표현적 제스처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말의 조합을 어려워할 경우 상호작용 중 이상하고 경직되거나 과장된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양식 내에서 손상은 비교적 미묘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눈맞춤, 제스처, 몸의 자세, 운율, 표정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 눈에 띌 정도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지겠습니다.